Marketman. 안녕하세요. 25년 5월 30일 마켓남 모닝입니다. 주식 시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1.9% 가까이 1.89%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평선 모였다가 다시 벌어지면서 골든크로스 쭉 이어가고 이 정배열이죠. 이평선 정배열로 강력한 상승 추세를 시사하는 그런 느낌 나왔고요. 좀 길게 봐도 이 연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연고점 뚫고 쭉 올라가면서 새로운 연고점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이어서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전고점을 뚫지 못했지만 역시 1%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장도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1.88% 상승하는 모습, 상해도 상승하고 홍콩도 상승했습니다. 다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트럼프의 관세를 스탑시키는 어떤 그런 판결이 그 아시아장의 주식시장을 전부 다 리스크 온으로 만들면서 지배했던 시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장에서는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 바뀌었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0.4%가 나왔고요. S&P 500하고 나스닥도 0.4%, 0.4% 상승하는 상승분을 다 돌렸죠. 상승으로 시작했는데 이걸 다 돌렸어요. 다 돌아갔다.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그거를 항소하겠다. 그리고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나왔고, 두 번째로 경기 지표가 안 좋았죠. 경기 지표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방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을 일단 중지시키는 걸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효력 일단은 있다. 왜냐면 우리도 생각 좀 해봐야겠거든. 이런 식으로 일단은 1심 판결 잠깐 스톱시켜. 약간 요렇게 결론이 나면서 불확실성만 키웠죠. 네. 그래서 아시아장의 모습과는 달리 유럽장, 미국장은 전부 다 좀 돌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연방 판결에 대한 것에 대한 영상을 어젯밤에 급하게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유가가 또 큰 폭으로 빠졌죠.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가 내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경기 지표들이 안 좋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불확실성 커진 모습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1부를 뚫고 또 내려갔다. 이번 거까지 뚫리면은 이게 이평선 모여서 여기서 하락봉이 나와버리면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고, 때마침 오펙 플러스 회의가 나오네요. 그래서 50불 때 다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내추럴가스 큰 움직임 없었고요. 골드, 그래서 골드 움직임이 요새 왔다 갔다 난리 났습니다. 또 올랐어요. 3,300불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관세 그대로 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또 경기 지표 안 좋게 나오면서 골드에 대한 수요가 또 올렸죠. 3,300불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끔씩 요새 발틱 드라이 지수 한 번씩 보셔야 되는데 계속 밑에 쪽에서 하단에서 형성되고 있죠. 그림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요거 길게 뽑으면은 밑에까지는 갔었죠. 엄청나게 낮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수준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환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는 뉴욕장에서 1371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어제 기준금리 인하했죠. 하지만 모두 다 알고 있던 기준금리 인하였고, 그 다음 기자회견은 좀 중립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 건 인하한 건데 그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약간 완화적인 모습도 있고, 추가로 더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더 다른 중요한 이슈가 덮어버렸습니다. US 달러가 또 크게 내려갔죠. 그러면서 좀 전부 다 되돌렸다라는 생각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100 포인트 이상에서 시작해서 99 포인트 초반으로 밀려 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밀렸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엔화 강세, 유로화 강세가 나타났죠. 비트코인도 이제 10만 불을 깨고 내려갈지 요 주요한 지평들을 일단은 끌어내리는 형태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채권입니다. 어제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금리 올랐습니다. 어 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스톱 요거 때문에 글로벌리하게 아시아장은 리스크 온이 되면서 금리가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한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국고 10 년이 2.75% 까지 오르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2.7% 초반이었다가 7% 중반까지 한 4bp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했어요 원래.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이러한 모습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고, 호주는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네요. 하지만 유럽장, 미국장 다른 모습이었다. 네, 유럽장 독일 금리 많이 빠졌습니다. 독일 금리 3.5 bp 빠져서 2.5% 내려왔고요. 미국 10 년물 4.5에서 좀 멀어지면서 4.4 초반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아시아장에서 쭉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쭉 내려오면서 거의 뭐 10bp가 빠졌다. 많이 빠졌네요. 미국채 2 년물도 빠졌다. 어제 또 중요한 소식 하나 있었죠. 트럼프하고 파월이 만났습니다. 트럼프가 초청했어요. 그래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파월 연준의장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 쫄았어요. 대단합니다. 네, 다음 경기 지표입니다. 경기 지표가 좀 중요한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한국 기준금리 25bp 0.2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5%로 됐고요. 뭐 이거는 뭐 예상이 되고 있던 부분이고,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크게 깠습니다. 0.8%로 많이 깠는데 내년 거는 그렇게 많이 하락시키진 않았어요. 예상보단 1.6%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미국에서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이벤트가 많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판결에 관련한 거는 일단 1심 판결이 중지가 됐다. 항소법원에서 1심 판결 권한을 좀 다시 스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올랐어요.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GDP가 발표가 됐는데요. 1 분기 GDP가 헤드라인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1 분기 GDP 속보치가 잠정치보다는 쪼끔 올라왔습니다. 마이너스 0.3%로 헤드라인이 나왔었는데요, 전분기 대비. 까보니 잠정치는 0.2%다. 속보치보다는 쪼끔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고 여기입니다. 어 1 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 많이 까였어요. 이게 많이 까였는데 여기 지금 민간 소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게 속보치 1.8% 보다 1.2%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실업수당도 아까 얘기했던 거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고, 신규는 240,000 건으로 많이 올랐죠.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것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균열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소비 지출 요거는 미국 경제의 핵심이죠, 핵심. 미국 소비로 버티는 나라인데 이게 지금 많이 까였습니다. 이게 좀 크게 까였다는 게 문제였고요. 그래서 원유 재고도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하락을 했다. 물론 뭐 내년 입찰에 그 향후 증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음 수요가 안 좋아진다는 걸 또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7 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상당히 강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제 파월 연준의장 만났죠, 트럼프가. 당연히 이 파월 연준의장 기준금리 그렇게 인하 안 하겠다,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런 얘기 했을 거고요. 트럼프는 "낮춰라."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슨 얘기가 나와서 오갔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만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타겟을 뭐냐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관세는 뭐 대응을 하겠고, 아까 뭐 어제 트루스 소셜에 올렸죠. "Nothing can stop 뭐 me." 뭐 이런 식으로 "날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하면서 당당한 그림 올리셨고요. 조금 이제 관세는 그렇고 이제 '다음 타겟은 금리다.'라는 거를 어제 파월 의장을 만나면서 시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왜 금리냐?'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한번 해 봐야겠죠. 자, 오늘 나올 경기 지표 중요한 거 산업 생산 나오고요. 오늘도 경기 지표가 많네요. 우리나라 산업 생산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소비자 물가 나오고, 미국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물가가 나올 겁니다. 요런 부분들 중요할 거고요.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 이런 것도 내일 나옵니다. 연방준비위원회 GDP, 애틀랜타 연준의 GDP 나오도 내일 발표가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말 토요일 날은 아침에 그 중국의 구매자 관리 지수 나올 예정입니다. 일요일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나올 거고요. 중요한 지표가 주르륵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 큰 하루, 어제를 되돌리는 하루가 오늘 좀 이루어질 것 같고, 또 주말 사이에 어떤 지표들이 나올지, 그리고 우리나라 또 투표가 또 진행되고 있죠. 사전 투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정치적 이벤트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나라도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명확해지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도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지나면 주말입니다. 화이팅 하세요.